1978년 당시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18살의 김양. 이 김양은요, 군산 지역에서 유명한 얼짱이었다고 해요.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학생. 그러다 보니 이 미모 때문에 이 김양은 당시 지역 남학생들에게 꽤나 많은 구애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기 캡장. 이런 김양은 한 남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동갑내기 18살이었던 강군. 이 강군과 김양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이었어요.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강군은요, 당시 재벌까지는 아니었어도 상당한 유력 기업이었던 백화양조 계열사 사장의 아들로 소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하지만 이에 반해 이 김양의 집안은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군과의 교제 사실을 알고 이 김양의 집안에서는 굉장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꽤나 밀어주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고등학생 연애, 남자 군대 가고 세월 흐르고 나이 먹다 보면 거의 다 헤어진다. 좋은 추억이지 무슨 고등학생 연애에 집안까지 잘 사네 못 사네 하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가요 1978년도예요. 이때는 지금보다 남녀의 결혼 시기가 훨씬 빨랐죠. 이때 사귀어서 결혼까지도 많이 갔던 시기. 그러다 보니 김양의 집안에서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둘이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양의 미모에 샘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지 이 두 사람이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김양이 반반한 얼굴만 믿고 이 남자 저 남자 홀리고 다니면서 막 몸대주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조금 되게 이상한 기분 안 좋은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소문을 남자친구인 강군이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강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 여자친구가 이 남자 저 남자랑 자고 다닌다는데 이런 소문이 그냥 났을 리는 없고 진짜 이러고 다니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믿음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1978년 4월 8일 이 소문을 듣게 된 강군은요, 너무 화가 나서 김양을 추궁하기 위해 늦은 밤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퇴근해서 회사원이 없는 시간을 틈타 자기네 회사 내에 있는 실험실로 끌고 갔어요. 그 실험실에서 이 강군은 야, 너 나 말고 딴 새끼 있냐? 그 소문 진짜야? 너 나 말고 딴 놈 만나냐고 막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김양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데, 정말 아닌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못 믿고 계속 화만 내니까 너무 억울했던 나머지 이 김양이 자, 봐. 내가 진짜 딴 놈들과 자고 다녔는지 네가 네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옷을 막 벗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강군은 끝까지 여자친구 김양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막 옷을 벗으면서 억울하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도 이 남자친구가 자꾸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내 억울함을 알아줄까? 막 그렇게 둘이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한 이 김양 그대로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실신한 거예요. 실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뒤로 쓰러진 거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강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야 일어나봐. 김양을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 뭐야? 설마 죽은 거야? 막 흔들어도 반응이 없으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김양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막 몰아붙여서 김양이 죽었다. 지금 늦은 새벽인데 몇 시간 후면 회사 사람들도 출근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사람 죽인 거 알면 내 인생 끝인데 이거 어떡해? 언제 이곳에 직원들이 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이 강구는 김양의 사망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런 간단한 확인조차 안 한 채로 그냥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살아있었던 김양을 그냥 내비뒀으면 의식을 회복했을 이 김양을 술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술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술이 가득 들어있었던 크고 깊은 술통에 이 김양을 넣고 그 술통의 문을 닫아 잠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김양 살아있었는데 사망한 거예요. 예상하기로는 차가운 술통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이 김양 정신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너무 놀래서 나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문을 잠가놔서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점점 지쳐가면서 그대로 익사.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요, 가해자인 이 강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김양이 스스로 막 옷을 벗더니 쓰러졌다. 나는 죽은지 알고 술통에 넣었다. 하지만 이 강군의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요, 강군의 주장 말이 안 된다. 강군이 둘이 싸우면서 우발적으로 김양의 목을 졸라 죽인 거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술통에 넣었던 거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이때가 너무 옛날이었다 보니 부검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재판 판례에는 김양이 스스로 흥분해서 기절했다고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강군은 김양이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김양의 옷가지를 가지런히 정돈해놓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사랑한다며. 너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여자친구를 방치하고 유기하고 도망간 거예요. 참 정말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나?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게 20일 정도가 지나서 시신이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큰 백화 소주 술통 안에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시신이 술에 담가져 있었던 20일의 시간 동안 이 백화 소주가 그대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로는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전라도 쪽이랑 또 다른 지방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말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이때가 1978년도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른 채로 술이 만들어졌고 판매까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후 이 사건의 용의자를 20명으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 20명 안에 강군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이 20명 모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978년 4월 8일 새벽, 그날 김양을 만났습니까? 김양을 술통에 본인이 빠뜨렸습니까? 김양이 어떻게 2층 실험실에 들어갔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김양이 어떻게 죽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강군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모두 거짓말로 나오네. 당연히 이런 결과에 경찰은 더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한 말 다 거짓말로 나온다. 사실대로 풀어라. 이에 겁을 먹은 강군 자백한 거예요. 그렇게 1978년 4월 26일 강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재판부는 강군에게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해요. 돈 때문이었던 걸까요? 부잣집 도련님이라?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장기 3년이에요. 추정하기로는 이 강군 3년도 채 살지 않고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가능했던 걸까요? 후에 한 잡지사에서는 이 사건을 심층 보도해서 발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양조 측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잡지 다 사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끔. 그거 보면 자기 백화양조 그런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질 테니까. 그리고는 다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잡지사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이었던 거죠. 백화 측에서 사람들이 못 보게끔 지네들이 다 사주니까. 그렇게 대박이 터진 잡지사에서 또 똑같이 이 사건을 담아 잡지 발행을 시켰고, 또 똑같이 백화 측에서 다 사고 폐기하고 반복. 그러면서 해당 잡지사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살인사건이 더 화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백화양조 측은 거의 바닥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백화 소주가 군산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8살이었는데. 이 강군의 말대로 한다면 안 죽었는데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숨을 쉬고 있었는지 그것만 확인했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흔들어도 안 일어난다고 죽었다고 판단해서 술통에 넣어 익사시켰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스스로 옷을 벗고 죽은지 알고 술통에 넣었다는 이 강군의 말, 진짜일까 싶더라고요. 막 싸우다가 강제로 이 강군이 김양의 목을 졸라 죽였고, 그 뒤에 시신유기를 해야겠으니까 옷을 모두 벗기고 술통에 담아 유기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재판 기록 또한 어물쩡하게 되어 있다 하니 참 돈의 힘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백화양조 측이 백화 수복도 하고 백화 소주 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 백화 수복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시신이 담가져 있었던 통은 백화 소주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 후에 나락의 길을 걷다가 두산그룹이 후에 인수했다고 하는데, 여튼 그래서 오늘은 1978년도에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